5월 11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보로서 얼마 전에 5월 4일 날 미국의 국가정보국 DNI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정보를 담당하는 한 8개 정도의 기관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통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9.11 이후에 각 부서, CIA, FBI, 또 미국 DOD 등이 자기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 분석, 보고하기 위한 체제로서 DNI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DNI의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 씨가 한국을 왔다 갔고, 왔다 간 다음날 이 왔다 갔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의 내용은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하는 부분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그리고 5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는지 논의하고 갔다. 그리고 와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또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고 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 국장이 고작 이런 문제를 논의하러 한국에 왔다 갔다, 저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방부 차관보 정도나 이렇게 왔다 가면 충분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다각도로 확인을 했는데 이미 일부 보도에서 클래퍼가 비공식 만남에서 평화협정을 거론했다 라는 이야기를 보도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제가 다각도로 채널을 가동해서 미국 측에 알아본 결과 이 클래퍼 국장은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생각과 입장이 어떤가를 확인하러 또 그 문제를 운을 띄러 왔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요, 연초부터 미국이 수상하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자꾸 거론하는 것이 뭔가 불길하다, 그리고 이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유엔 사령부 해체,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 공화당 후보가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부분을 100%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고 해구산을 제거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클래퍼가 북한의 노동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방한해서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갔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누차 강조해온 이 한미연합사, 주한미 유엔사 이런 부분들이 해체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 안보 상황에 엄청난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1월 6일 날인가 이 한국에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측에 비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 측이 이를 거절하고 1월 6일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이 21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미국 국무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한국에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국내 언론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상당히 쇼크를 받은 분위기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 몰래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자,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가 결국은 이 한국을 뒤통수를 치고 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슬슬 시동을 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평화협정은 결국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 동맹 군사 동맹을 해체하고 미국이 한반도 개입을 막으려는 수단이고, 그것은 북한의 한반도 적화 이 공작과 맞물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북한은 항상 이걸 제안해왔고 한국에도 일부 좌파 정치인들이나 제야단체, 좌파단체, 진보단체들은 이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먼저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는 여태까지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전에 1월 6일 날 했죠. 며칠 전이니까. 그러니까 1월 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연말부터 이걸 갖다가 쭉 미국이 시도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의 휴전을 종식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정전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몰래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대신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를 이 북미 간의 대화의 주제로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절하고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서 한국에 충격을 줬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명히 말하면 북한이 평화협정을 논의를 먼저 제안했다. 그 옛날부터 제안 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는 미국이 먼저 총대를 맨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계속 거부하다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핑계거리로 우리는 북한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논의한 사실을 확인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한국의 외교부는 한미 간의 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응하는 걸 포함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실 이때 크게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요. 조용하길래 제가 몇 번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 부분이고요. 결국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핵으로서 미국을 공격하고 어쩌고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되면 또 재래전 도발을 하고 어떠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을 가지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우리 핵을 만약에 없애는 척하면 너가 우리하고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 다 맺을래? 저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해서 한마디로 이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면 반칙을 썼습니다. 그럼 반칙에는 뭡니까? 페널티를 가해야 되는데 페널티를 가하기는커녕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조건으로 상을 주려고, 그 상이 뭐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겁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 4월 12일자 국내 보도에 보면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밝히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화협정과 경제지원,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케리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환영할 준비도 되어 있다. 만약 원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달래기 위한
막기 위한 수단이냐, 안 그러면 미국의 적극적인 의도냐, 이 둘 중에서요. 전자라고 그러면 그냥 어차피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거라고 보고 미국이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중국 등을 의식해서, 중국이 항상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 서서 너네들도 뭐 북한에 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제재에 참가한다, 그래서 중국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용도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 한국에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냐, 아니면 오바마가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냐. 먼저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 가지고요, 만약 후자라면 한국의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국이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앙일보가 보도한 클래프 방안에서 평화협정 논의라는 내용을 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5월 7일자 보도에서 클래프가 4일 5일 1박 2일간 방한했는데 비공식 대화였지만은 평화협정을 거론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북미 간의 평화협정 논의를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냐고 타진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이야기다. 자, 평화협정 논의는 53년 미, 중, 북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건데요. 한미 양측은 평화협정 논의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꼽아왔는데 외교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게 대화 전제의 기본이다, 이랬습니다. 미국도 같은 입장이다. 선비핵화 후 평화협정. 그래서 우리는 평화협정을 반대한다라는 소리를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마치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는 척하면 평화협정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입장을 슬그머니 좀 애매하게 바꿨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의식해서 그렇겠죠. 한국도 유연하게 대처해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매우 전략적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은 곧바로 그냥 협정으로 가는 이 명백한 문제인 겁니다. 자, 북한이 핵을 20개 개발했다가 10개쯤 없애는 시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IAEA 이 참관단들을 불러서 없애는 현장을 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속으로 바로 가버리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핵을 없애는 것은 기본이고 비핵화는,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명백한 국제사회의 확인을 하기 전에는 평화협정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고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문제라고 5월 3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들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월 24일 존 케리와 회담을 한 다음에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평화협정 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4일에도 우리 군대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려는 확고한 입장과 의지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왔으나 미국이 외면했다,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프 국장이 한국 정부의 평화협정 논의를 타진한 건 한마디로 말해 중국 측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래프 국장은 외교라인에서 물론 비켜나 있는 인사지만 2014년 D&I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이 기사는 틀렸고요. 클래프는 오바마의 완전한 똘만입니다. 공군 중장 출신으로 주한미군도 겸했고 미국의 각종 이 정보 라인에서 뼈가 굵은 정보통입니다. 이 사람이요, 무슨 그냥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서 북한 가고 하겠습니까? 자, 서울대 전재승 교수는 중국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국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라인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공식 의제화가 되기 때문에 클래프 국장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정보 라인이 동원되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국립외교원의 김한건 교수는 북한이 향후 취할 여러 가지 행보와 중국의 태도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시나리오를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검토하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는 겁니다. 문제는 평화협정 논의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일단 굴러만 가면 한국 측이 마련한 북한 비핵화 정책이 다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에도 지금은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평화협정은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다. 반면 이하여대 박인희 교수는 제재 국면이 지나치면 북중 평화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 한국도 평화협정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한국의 지금 자성향, 진보성향 교수, 야권 성향 교수, 연구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 한 40~50%도 이런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영식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이 2000년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클린턴 임기 말에 방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를 다양한 생각을 해보면 간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자, 클레프 국장의 제안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졌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이야기했는데 오바마의 뜻입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